안녕하세요. 보육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임쌤님을 모시고 보육실습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임쌤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네. 번째로 뵙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갑고요. 앞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실습생들이 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것들이 위주였다면, 두 번째는 좀 실질적으로 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중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 있는 저와 또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음. 준비를 했고 그걸 10가지로 저희가 베스트 10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배움과 성장이 있는 실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실습 첫날부터 일주일까지의 일과와 가장 많이 긴장하는 시간들이죠. 그렇죠. 또 이 일과 중에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사전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교육을 통해서 OT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요즘 이제 사전 교육이 좀 없는 원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 없었다면 그 실습 첫날은 OT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OT를 통해서 뭐 실습생의 기본적인 가이드가 좀 정해질 거고,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원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아마 말씀을 해 주실 거니까 이 OT를 굉장히 잘 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OT를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이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OT에는 질문도 조금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 주차까지는 지정반에 들어가지 않고 그 원 분위기 전체적인 환경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0 세부터 만 5 세까지 좀 두루두루 다니면서 아이들을 좀 빨리 파악을 하시고, 원 전체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러니까 이 일주일 말고는 따로 인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거나 아이들을 따로 인제 여러 반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이제 환경을 파악하고 아이들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좀 관찰해 주시고 아이들을 빨리 파악해 주시면서 관찰 위주로 좀 일주일을 좀 보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좀 처음 일주일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각하는 경우가, 이렇게 긴장이 쪼끔 풀리면 지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뿐만 아니라 6주 동안은 지각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제 OT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옷차림이나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달을 받았다면, 그런 옷차림에 좀 주의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실습생들은 항상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물을 뜨러 간다거나 옷을 갈아입으러 갈 때, 자리를 잠시 비울 때는 지도교사나 주임교사에게 "어디에 잠깐 다녀오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실습생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좀 보여질 수 있도록 항상 눈에 띄는 곳에 좀 위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첫 주에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이들 이름을 외워야겠죠. 영어반은 아이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괜찮은데 유아반은 많으면 20명까지, 뭐 자녀 맞아요. 통합까지 한다면 네. 23명까지도 외워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름을 빠르게 외워서 우리 영유아들하고 바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이름을 네.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습생이 영유아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팁,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름을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른들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조금 더 빨리 친해지고 '아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좀 위험한 사람이 아니구나. 좋은 사람이구나.'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더하죠. 나의 이름을 누군가 알고 불러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첫 번째, 네,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눈 맞춤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아이들이 눈 맞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좀 정서적으로 좀 아이들이 누군가와 눈 맞추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하고 뭐 아침에 인사를 나눌 때 눈을 보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은 누구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할 때도 눈을 못 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가서 눈을 한 번씩 맞춰 주시고 아이에게 따뜻하게 좀 그렇게 친근하게 대해 주시면 아이들은 마음을 금방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밝은 표정, 밝은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이 마스크를 좀 뚫고 나올 수 있는 미소가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마스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입으로만 웃어도 어느 정도 '아 저 사람 표정이 밝구나.'를 알지만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눈으로 웃는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세요. 눈꼬리가 올라가서 좀 '아 저 사람이 마스크는 하고 있지만 저렇게 따뜻하고 밝은 표정을 짓고 있구나.' 그리고 목소리도 '아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밝은 목소리로 나한테 와서 좀 친밀감을 표현을 해 주네.'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제가 그 현장에 있어 보니까 너무 낮은 중저음보다는 한 미톤 정도의 그 음을 가지고 음역대에서 좀 밝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이 좀 주의 집중을 한다거나 아이들에게 좀 전달되는 데 좀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쪼끔 높은 톤을 너무 높아서 또 막 너무 시끄러운 그런 톤보다 적당히 좀 밝은 목소리 미톤 정도의 톤을 유지해서 아이들에게 그 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리액션에는 언어적인 것 그리고 비언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어 정말 그랬어? 네가? 야 정말 어쩜 이렇게 멋진 생각을 했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좀 오버를 많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너무 이제 영혼이 없는 오버는 아이들도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영혼을 담아서 좀 오버스럽더라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좀 해 주면 너무나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또 비언어적으로는 막 엄지를 탁 들어 준다거나 "아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웃어 준다거나 아니면 가서 한번 안아 준다거나 인제 이런 식으로 좀 리액션을 해 준다면 아이들이 금방 마음을 열 거예요. 그리고 인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좀 다가온다면 아이들은 금방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려요. 아무리 나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 주고 나에게 눈맞춤을 해 주고 나에게 뭐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언어 안에 긍정적이지 않고 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들어간다면 아이들은 그 마음에 문을 딱 닫아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좀 아이들에게 다가가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영유아의 필요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후에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영유아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를 해 두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때도 필요합니다. 아 만 1 세 아이가 우는 데는 왜 울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 이 아이가 기저귀가 불편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쪼금 빨리 캐치를 좀 하셔서 기저귀를 갈아 준다거나 아니면 만 3세 아이가 무엇인가 막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럴 때 '왜 이 아이는 이 상황에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낼까? 무엇이 이 아이가 불편할까?'를 쪼끔 좀 생각을 하시면서 반응을 해 주시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아 정말 이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구나.'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이 단순해요. 그리고 많이 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런 것들로 좀 다가와 준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선생님에게 다가가게 되게 될 거니까 고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그 영유아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팁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상호작용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유아 발달책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발달 특성을 잘 알 때 적절하게 아이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충전해서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도 선생님 또 어려워하고 약간 걱정하는 면들이 좀 있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실습 지도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또 간혹 그 지도 선생님께서 바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컨디션이 안 좋기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놀이나 뭐 활동, 뭐 실습 일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뭐 일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좀 자주 안 해 주시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여쭤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되게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딱 드릴게요. 그 지도교사 만나는 거는 복불복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겠네요. 네. 네. 정말 그 지도교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선생님들이 어쨌든 다 훌륭하고 다 좋으세요. 다 좋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간혹 인제 그 성격상 뭐 그러니까 친밀하거나 좀 이제 친절하거나 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할 거고 '아 정말 우리 지도교사 선생님은 정말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너무 좋아. 우리 지도교사 선생님은 어쩜 저렇게 친절하고 정말 모든 걸 다 가르쳐 줘."라는 또 그런 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일단은 하시고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네. 가장. 네. 음. 그래서 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일지와 서류를 밀리지 않기를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도교사가 가장 많이 터치를 해 주는 부분이 아마 일지적인 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막 지도교사가 "오늘 일지를 작성해서 뭐 제출을 하세요." 했는데 그게 밀려 있어요. 아니면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일 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뭐 모았다가 뭐 3 일에 한 번 또는 5 일에 한 번, 일 주일에 한 번씩 "서류를 가져오세요. 일지를 가져오세요."라고 했을 때 밀려 있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지도교사 입장에서는 좀 기운이 빠져요. 기운이 빠지고 '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교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지는 절대로 밀리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활동했던 것들은 그 일지에 바로바로 좀 기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좀 들여 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지도교사의 전달 사항과 지도 사항을 그 수첩에 좀 꼼꼼하게 메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좀 피드백을 받게 되었을 때 한 귀로 듣고 인제 그냥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앞에서 그 말을 받아 적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아 쪼끔 더 내 말을 경청하고 또 내 그 지도에 쪼끔 더 좀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지도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좀 들여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지도교사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반도 운영해야 되고요. 개인 서류도 해야 되고요. 또 원내 맡은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일이 좀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럴 때는 이제 센스 있게 먼저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해요. 딱 봤는데 지도교사가 뭔가 이제 큰 짐을 들고 오고 있어요. 아이들 뭐 교재 교구를 막 들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먼저 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리고, 별거 아니지만 뭐 아이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화장실을 뭐 데려가 준다거나,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센스 있게 '아 저 상황에서 내가 도와드리면 쪼끔 더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또 너무 월권을 행사하시면 안, 그러니까 그 권한을 넘으시면은 또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자리를 좀 너무 많이 좀 침범을 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만 좀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인제 그 간혹 지도교사 선생님하고 그 실습생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이제 사적으로도 많이 친해져서 이제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좀 말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는 관계를 잘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6주 동안은 그 사적인 것보다는 쪼끔 더 공적인 거에 좀 집중을 하셔서 좀 더 그 어느 정도 지도교사와 실습생의 위치를 쪼끔 분명하게 좀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실습 끝나고 나서 인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그때부터 인제 사적으로 지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로 인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그 지도나 피드백을 잘 해 주지 않을 때 교사들은 솔직히 굉장히 바빠서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어쨌든 실습생의 위치로 실습생의 자격으로 와서 지도를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는 것은 지도교사의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생님이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 선생님 바쁜 것 같으니까 나 다음에 뭐 피드백 받아야지. 다음에 좀 도와달라고 해야지.'는 아니에요. 바로바로 만약에 그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좀 좋은 실습을 연결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면 실습생이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할 일을 제때에 제대로 해라.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선생님이 필요할 때 네 선생님의 역할에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센스 있게 도와드리고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들 지도교사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공손하게 네. 요청을 해서 또 그렇죠. 본인의 또 챙겨야 될 부분들도 챙겨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네. 이제 네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지금 4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2학년까지는 주로 활동 위주로 수업을 많이 음. 배웠고요. 3학년부터 이제 놀이와 관련된 것들을 좀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현장도 또 학교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놀이와 활동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놀이와 활동을 지도교사님과 어떻게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에 맞춰서 잘할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활동 계획이나 그런 지도교사와의 의논은 먼저 챙겨서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교사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불복인 것처럼 어떤 지도교사
선생님들은 하루에 한 일정 시간을 계속 할애를 해서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며칠 뒤에 조금 이제 몰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유아가 모두 다 하원하고 난 그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 지도교사에게 요청하셔서 "저 오늘 제가 놀이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이렇게 해 볼까 하는데 내일 활동을 이렇게 해 볼까 하는데 선생님 어떠실까요?" 하고 좀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래서 하루에 일정 시간만큼은 어느 정도 선생님에게 좀 할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놀이나 활동 그런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분명히 생길 거예요. '선생님 저럴 때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 줘야 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될까요?'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지만 또 수업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좀 나중에 물어볼 수 있도록 수첩에 미리 좀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그래서 지도교사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피드백 주고받을 때 그때 요청해 보시고 그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다 싶으시면 바로 요청해도 돼요. "선생님 저럴 때는 어떤 상호작용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저럴 때는 어떻게 확장을 시켜 줘야 돼요?" 라는 것들은 바로바로 질문을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활동을 지원하고 계획할 때는 생활 주제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것에 맞춰서 놀이나 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영유아의 흥미 상황도 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생활 주제에 맞춰서 선생님이 아무리 좀 좋은 활동을 준비하고 놀이를 준비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흥미에 맞지 않으면 그냥 흔히 말하는 그 프로그램 활동을 좀 사장이 돼 버리는 상황도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끔 이제 아이들에게 생활 주제에 맞춰서 교재 교구를 좀 지원을 해 주고 활동 놀이를 지원을 해 줬을 때 아이들이 흥미를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교사로서 좀 좌절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어떤 흥미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것을 좋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좀 흥미도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 흥미있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들 생활 주제에 좀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인제 또 중요한 것이 수업에 필요한 수업 자료가 지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제 그럼 나는 아이들하고 대근육 활동으로 인제 뭐 농구공을 가지고 아이들과 활동을 해야지 했는데 원에 농구공이 없어요. 그러면 이 활동은 진행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럴 때는 그 농구공을 대체해서 그럼 원에서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아 원에 보니까 비치발리볼이 있네.' 그럼 비치발리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에서 그 자료가 또는 그런 수업에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원들이 가능한지 여부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제 아이들의 발달 수준도 중요해요. 만 3세 아이들에게 만 5 세가 할 법한 그런 좀 수준 높은 조작 교구나 뭐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 줘요. 또 반대로 만 5세 아이들에게 너무 단순한 교구를 지원을 해 주셔서 뭐 만 3 세나 4 세가 할 만한 그런 것들 지원을 해 준다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흥미를 갖겠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 내외 환경을 고려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깥놀이를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까지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원 특성상 주변에 바깥놀이를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또 실내에도 유의실이 없어요. 이런 원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런데 음. 그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난 바깥놀이를 해야지.'라고 계획하지 마시고 원 내외에 내가 이것을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이 있는지 그렇게 충분한 상황이 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하고 또 인제 중요한 것이 원의 분위기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혹 인제 기독교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재단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 있었죠. 그 부처님 오신 날에 거기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준비를 해야겠다. 아니면 또 할로윈 데이가 또 있어요. 또 할로윈 데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활동 지도를 해야겠다 했는데 이 원은 절대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곳이에요. 할로윈 데이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산타 활동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인제 그것을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선생님이 '아 이때 요것에 이 계절에는 또 이 시즌에는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큰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고려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활동과 놀이 지원을 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현직에 있는 교사들도 매번 매일매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또 이 부분들인데 실습 선생님들은 더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교사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실수를 적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셔서 지도교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놀이와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렵고 항상 또 준비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도와줄 현장에
선생님들을 믿고 의논해라.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제. 네, 놀잇감, 교구 제작 역시 또 어렵죠. 또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또 어린이집도 있고, 맞아요. 또, 예, 또 간단하게 요구하시면서 또 아이들 상호작용 위주로 요청하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또 네. 어린이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예전보다 그 원에서 직접 교구를 제작하거나 놀잇감을 제작하는 것은 솔직히 많이 좀 줄어든 추세예요. 옛날에는 뭐든지 다 만들어야 했었고 뭐든지 다 교사의 손을 거쳐서 인제 제공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쪼끔 더 합리적이라고 제가 볼 때는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이. 그러니까 좀 뭐 기성품을 가지고 오는 것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쪼끔 더 선생님들에게는 좀 합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좀 교사로서 어떨 때는 좀 직무유기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이거 사도 되나? 내가 부직포를 쪼끔만 하면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제 간혹 원장님들 눈치가 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있는 거 그냥 활용하지 뭘 또 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실습생이기 때문에 교구를 분명히 만들기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마 졸업할 때 졸업 작품 할 때도 그런 교구 전시회 같은 걸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해서 좀 구상을 해 보시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구여도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평가제 때도 보면 3cm 이하의 작은 것들은 영화반에 놓을 수 없고, 또 인제 어떤 뭐 부서진 교구들 아니면 짝이 맞지 않는 교구들은 저희는 과감히 폐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안전성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유아의 흥미도도 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흥미예요. 왜냐하면 개성누리 과정 자체가, 그리고 또 표준 보육 과정 자체가 아이들 주도로 아이의 흥미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이들의 흥미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아이들에게 제시해 줬을 때, 지원해 주었을 때 아이들이 과연 흥미 있어 할지,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외면해 버릴지. 이제 외면하게 되면 정말 교사로서 굉장히 상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생활 주제에 맞는 것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뭐 여름을 하는데 갑자기 막 가을에 볼 수 있는 가을 곤충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제시가 돼요. 막 그런 가을 관찰에 관한 것들이 막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또 생활 주제와 동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생활 주제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늘 말하는 게 그 좀 견고하게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왕 만드는 거. 뭐 그 뭐죠? 그 하드보드지로 만들어야 돼 그건데, 그냥 빨리 쉽게 만든다고 해서 그냥 아 폼보드 같은 걸로 그냥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오래 못 쓰거든요. 폼보드는 금방 잘라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드보드지는 분명히 좀 단단하게 되면 더 오래갑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마감을 잘 하지 못해서 좀 잘 만들어 놓고 잘 구상해 놓고 마감 때문에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좀 이왕 만드시는 거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실용성 부분도 생각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인제 그 흥미 영역 자체가 어느 정도 허물어졌어요. 인제 뭐 어느 영역에서 아이들이 수제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영역에서 쌓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교구를 갖다 놨을 때 언어에서도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는 쌓기에서도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쪼끔 더 선생님들이 창의 있게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좀 유익한 교재 교구가 되는 것은 확실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도 실용성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유아 발달 상황,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이들 수준에 맞아야 합니다.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활동도 아이들에게 오래가지 못하고 또 확장하거나 연계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 사항도 항상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작에 필요한 재료가 수급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원에서 내가 이것을 만들 건데 원에서 이것에 대한 재료가 구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실습생을 위해서 따로 재료를 준비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매달 한 번씩 원 전체적으로 이제 준비물을 필요한 인제 문구나 인제 그런 도구를 사기는 하지만, 실습생이 "저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 좀 사 주세요."라고 했을 때 원에서 선뜻 사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원 내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료가 수급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하신 다음에 제작을 한다면 쪼금 더 좀 선생님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주임쌤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두 고려해서 외면받지 않는 놀잇감을 잘 만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